그래서 이제 어, 차로 만들어서 마셔야 그나마 이제 좀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중국 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잖아요. 페트병을. 그 물병을 왜 들고 다니겠어요? 물이 그만큼 이제 나쁘고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디 갈 때 페트병 들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아니, 물론 이제 뭐 가방에다가 물병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커피를 많이 들고 다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좋아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왜 저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커피 마시잖아요. 그 이유가 난 뭘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들은 그 밥 먹고 누룽밥 있죠, 누룽지. 누룽지에다 물을 부어갖고 이제 숭늉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숭늉 많이 안 마셨나? 저도 어릴 때는 숭늉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숭늉은 꼭 마셨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쿠쿠밥솥이 나오는 바람에 누룽지가 안 생기잖아. 그죠? 물론 이제 요즘은 쿠쿠밥솥에도 누룽지를 만드는 뭐 기능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러 누룽지 만들어 먹지 않는 한 누룽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숭늉 만들어 먹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커피 대신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 거죠. 아니면 옛날에 보리차 많이 마셨잖아요. 보리차.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보리차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차를 놔두고 왜 커피를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문화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옛날부터 이 차를 많이 마셔왔다. 근데 이게 뭐 건강에 좋아서 마셨던 건 아니라는 거죠.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물 자체에 이제 그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끓여서 먹어야 되고 항상 그래서 이제 차를 끓여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를 끓여 먹었는데 중국은 모든 음식을 좀 기름지게 먹죠. 그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그러잖아요. 음식들이 다 기름으로 튀기든지 볶든지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먹냐? 그것도 또 물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니까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 찌개, 그 국물로 만드는 거예요. 찌개. 그 다음에 이제 국.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그, 그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조리를 많이 하잖아요. 오이 냉국,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역 냉국,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물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은 이제 그 토질이 사막 그 토질이니까 그 토양이 이렇게 좀 사토질이란 말이에요. 모래같이. 그러니까 땅콩이 많이 자라요, 땅콩이. 그러니까 땅콩이 많으니까 그 땅콩에서 기름을 짜서 그 땅콩 기름으로 조리하는 게 물로 조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단 말이죠. 흔하고. 그래서 이제 어, 중국 음식은 대부분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름으로. 물로 조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나라 음식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녹차를 같이 먹으면서 이런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묘하게 이게 맞아 떨어진 건데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는 환경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죠. 이렇게 이제 서로 좋은 작용을 하면서 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녹차는 이 그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마시고 뭐 물론 이제 일본도 저기 그 별로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도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에다 화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도 차를 많이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워낙 좋으니까 물이 워낙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그닥 이렇게 뭐 차 문화가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아시아인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녹차를 이제 열심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먹으면 단백질이나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질소 화합물이 이제 나이트로자민이라는 이제 유독 물질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 유독 물질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휘발유에 납성분 있죠, 납. 납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저기 그 노킹 현상이라고 이제 아나 모르겠는데 차가 이렇게 가다 톡톡 이렇게 이제 그 튀기는 것 같이 톡톡 이렇게 무슨 무슨 뭐 이렇게 그 흙 넘어갈 때처럼 이렇게 한 번씩 툭 튀기는 현상을 노킹 현상이라 그러는데 휘발유에다 납성분을 집어넣으면은 그런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휘발유에다 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휘발유가 태워져서 배기가스로 나갈 때 배기가스에 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해 물질로 납이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시켰다고요. 음. 그래서 자동차에 옛날에는 납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공기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납을 쓰지 않은 휘발유를 다시 개발을 해서 이제 요새는 납이 들어가지 않는 휘발유를 쓰게 되죠. 그게 무연 휘발유예요. 무연 휘발유. 무연이 뭐예요? 연이 뭐냐면 납이란 뜻이에요. 납이 들어가지 않은 휘발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야 그 저기 뭐 그 주유소에 가면은 무연 이렇게 써 있죠. 무연 이렇게 그게 납이 들어가지 않은 휘발유란 뜻입니다. 옛날엔 전부 다 납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원료에다가 납을 집어넣으면 배기가스로 납이 나오듯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육류는 질소 화합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육류 같은 거나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 나이트로자민이라는 유독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이트로자민을 억제하는 그런 성능이 이제 그 녹차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생기는 지방 있잖아요. 그런 지방들이 활성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은 그 활성산소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병의 근원이다.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아주 독성 성분인데 그게 이제 이 중성지방하고 합쳐지면은 과산화지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과산화지질이 한번 생기면은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혈관에 쌓이면 잘 없어지질 않아요. 음. 근데 이렇게 어, 지방하고 활성산소가 만나지 않도록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녹차에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여러분들 뭐 쇠 같은 거 있잖아요. 쇠 같은 거 밖에 놔두면 녹슬죠.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철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혈액이 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녹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어. 물론 이제 그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녹이 쓸었다 다시 또 환원이 됐다 녹이 쓸었다 환원이 됐다 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산소를 운반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녹이 쓴단 말인 거예요. 우리 몸에 녹이 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녹이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에서는 SOD라든지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그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데 이런 SOD와 글루타치온 같이 우리 몸이 녹쓰는 거를 방지하는 물질이 또 녹차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녹차를 먹으면은 우리 몸이 녹슬어서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거를 어,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 밖에도 이제 베타카로텐이라든지 비타민 C와 같은 비타민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비타민이 더 우리 몸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효능이 이제 녹차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음. 자, 근데 이게 녹차잎을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음용으로 해서 녹차잎을 갖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 녹차를 갖고 그러면은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보자.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근데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 그야말로 건강을 보조해 주는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파마넥스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부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치료제죠.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식세스 프로세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그래서 뒤에 식세스 프로세스 제가 쭉 설명이 나오네. 잠깐만요. 여기 뒤에 나오니까 이때 설명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세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녹차 추출물을 갖고 만들어도 우리는 왜 치료제가 되고 다른 회사는 왜 건강보조식품이냐? 어차피 성분은 똑같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녹차에 비해서 우리가 녹차를 먹을 때 녹차가 몸에 좋은 이유는 뭐냐? 이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폴리페놀이라는 게 한 가지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폴리페놀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그 페놀기라는 그 화학 물질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폴리페놀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놀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로 이렇게 그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그래서 뭐 카테킨, EGCG, ECG, 뭐 EGC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로 불리는데 그걸 다 합해서 총합해서 우리가 폴리페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페놀 때문에 녹차가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을 97% 이상 농축을 해서 녹차잎을 우려서 먹는 것보다 거기서 우리 몸에 좋은 폴리페놀만 뽑아서 그걸 갖고 제품화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티그린 97인데 그 중에서도 이 폴리페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게 카테킨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킨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티그린 97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린 97은 요 하나만 먹어도 천연 포도주 8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포도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보다 이 그 티그린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순수하게 이제 폴리페놀 성분만으로 이제 성분 함량으로만 따지면 이제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더 강력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적포도주가 이제 폴리페놀이 많아서 몸에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적포도주 3잔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어,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녹차 7잔. 녹차를 하루에 7잔 마시면 티그린 한 개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 알. 홍차 뭐 4잔. 홍차 4잔을 마시면 티그린 한 알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티그린을 4알을 먹었다 예를 들자면 4알을 먹으면은 포도주 32잔분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포도주 32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포도주 같은 경우는 12잔이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포도주 12잔 먹어봐. 알코올 중독 걸린 거나 간이 작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녹차로 따지자면은, 28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잖아요. 녹차 28잔 먹으면 이제 카페인 많이 섭취가 돼서 이제 잠도 못 자겠죠. 그만큼 이제 폴리페놀 함량이 많은 게 이제 티그린 97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만 농축을 시켜놨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녹차 액기스는 건강보조식품이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쉽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못 만들겠습니까? 녹차를 따다가 물에다 끓여. 그럼 이제 녹차 우린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녹차 우린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남는 것들, 그것만 따로 모아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녹차 추출물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보조식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원래가. 이건 파마넥스 제품의 차별성이란 강의 들으셨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식세스 프로세스로 모든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자, 선정. 녹차를 한번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녹차의 원료 수급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따지고,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음, 그 제품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효 성분 연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반 뭐 녹차 추출물은 뭐 유효 성분이니 뭐니 필요 없죠. 그냥 녹차 우려내서 그냥 말려갖고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어떤 성분들이 유효하냐, 이걸 봐갖고, 이 폴리페놀 성분이 유효 성분이다. 그래서 그걸 농축을 시키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 카테킨을 최소한 63% 이상 포함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표준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독성 실험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고 나중에 결국 사람한테 먹여서 녹차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 폴리페놀의 기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거는 이제 약품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약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녹차에는 폴리페놀도 들어있지만 다른 불필요한 성분들도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농도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건강보조식품이지 치료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그 건강보조식품은. 그리고 이제 티그린 97에는 클로레라 추출물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 클로레라는 이제 그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독 작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독소 배출 작용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강보조식품은 홍삼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홍삼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보조식품이 크로렐라 추출물이에요. 일본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건강보조식품 파는 데 가면 제일 많은 게 크로렐라 추출물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방사능 오염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일시적인 거고 일본에서 그 농약 사용 허용 기준치가 우리나라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세계에서 농약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검역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내는 그런 식품은 따로 그런 농약 같은 거를 이제 잘 쓰지 않고 만드는 식품들만 이렇게 그 수출을 하는데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거의 식품 수출 못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많이 수출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녹차잎을 이제 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 이런 이제 제품 이런 크로렐라 추출물이나 녹차잎에서 폴리페놀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된 게 이제 티그린 97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녹차의 어린 잎과 최상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되 요 녹차잎을 만드는 과정에 무비료, 무농약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되도록 원료 수급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이 이 녹차잎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함량을 97%로 하되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테킨 성분은 최소한 63% 정도가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제품을 설계한 다음에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녹차잎에는 그 카페인 성분을 최소화시키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카페인을 제거를 하는데 이 카페인이 얼마큼 들어있는 거냐? 요게 이제 디카페 있죠? 커피에 카페인 들어있잖아요. 커피에 디카페, 커피에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그거보다도 더 적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디카페를 마실 수 있는 정도면은 뭐 티그린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를 물어볼게. 간호사님한테. 카페인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티그린 먹고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아주 그 드물게 티그린 먹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이지만 요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티그린 97 드시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티그린을 이제 만들어서 요걸 이제 그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먹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 임상 실험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그린 97의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 작용이에요. 자, 항산화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녹이 쓴다 그랬죠. 이 녹이 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녹 쓴다는 거는 결국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노화를 일으키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인데 그 항산화 성분이 이제 우리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SOD라든지 이런 이제 성분들이 나와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가 있는 혹시 항산화 머리카락으로 작용을 해주는 것들은 비타민 A, 비타민 뭐 C, 비타민 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데 밑에 미용실을 이 이용하고 티근 97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작용은 여기 의자가 있거든요. 비타민이나 비타민 E에 비해서 의자에 100배에서 이렇게 25배 쏘고 이상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준다.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서시만 할래? 그 다음에 여기 크로레라 추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 등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데도 티그린 97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카페인이 이제 최대한 최소로 줄였기 때문에 녹차 한 잔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약에서 100에서 150mg인데 감길 수도 있는. 아까 녹차로 따지면 한 알이 녹차 7잔 분이라 그랬잖아요. 7잔 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 녹차를 7잔을 먹어야 되니까는 카페인이 700에서 약 저기 1000mg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700에서 1000mg을 먹게 되는 만큼의 폴리페놀을 섭취하려면 그만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카페인이 700에서 1000mg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그거를 똑같은 양의 머리 감는 거 필요 남겨줄까? 폴리페놀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티그린 하나를 먹는다면은 1.3에서 3mg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함량이 약 한 뭐 1000분의 1,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엄청나게 적게 들어있는 거죠. 엄청나게 적게 들어있는데 그래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건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티그린 97에 그러면 그 임상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효능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화 억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녹슨다 그랬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DNA나 우리 유전자나 이제 세포가 파괴가 되고 우리 몸이 녹이 쓰는데 그 녹슨 거를 억제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녹쓰는 걸 억제하는 게 이제 항산화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의 이제 그 먹는 양에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이렇다면은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 훨씬 더 항산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항산화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티그린 97은 뭐 이 두 가지랑 비교해서 얼등히 높은 그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독소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함으로써 이제 항염 작용을 해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게 이제 티그린 97의 효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암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암 처방에 티그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이게 티그린에 과연 어떤 효능 때문에 암세포를 억제하고 예방을 하느냐? 자, 이제 병원에서 종양이라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 종양이라는 거는 죽어야 될 세포들이 죽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포는 낡은 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계속 재생이 돼서 그 자리를 메꾸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건데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그대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종양이거든요. 자, 이렇게 종양이 발견이 되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양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다, 이거를 이제 구분을 시키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종양이 생기면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누적이 되는 종양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다가 요놈들이 종양세포가 생겼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키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된 NK세포라는 면역물질이 얘네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T세포 면역이나 NK세포 면역이 높으면 암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암이 생기는 원인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매일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깁니다. 몸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밀 검사하면 암세포가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T세포와 NK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암세포가 크지 못하고 사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누적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T세포와 NK세포가 건강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종양을 양성종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면역만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종양입니다. 근데 이 종양이 T세포 면역이나 NK세포 면역이 떨어져서 얘를 죽이지 않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다가 이 T세포가 자기를 발견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얘들이 이제 대가리가 크면은 T세포가 나한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 내가 죽는다. 그걸 알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T세포로부터 숨기 위해서 티녹스라는 물질을 암세포가 분비를 합니다. 이렇게 티녹스를 분비하면은 T세포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그럼 이때부터는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무럭무럭 막 자라겠죠.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악성종양,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는 이 암세포가 숨었냐 안 숨었냐 차이예요. 요 티녹스를 분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근데 종양이 생기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종양이 생겼다. 지금 이런 양성종양인 상태다.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치료하지 않죠. 추적 관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적 관찰. 그 무슨 뜻이에요? 면역을 올려주면 죽일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금 치료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근데 요때가 양성종양일 때가 이게 골든 타임인 거야. 이때 우리가 파마넥스 제품을 갖고 면역을 올려주면 이 암세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추적 관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마냥 추적 관찰하면서 기다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악성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야. 암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의사 선생님 말만 들으면 되겠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드디어 악성종양이 됐네. 티녹스를 분비해갖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합시다. 항암 치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이나 항암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병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의사 선생님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이렇게 한번 악성 종양이 되면 면역을 올려도 이제 안 돼. 왜냐면 T세포가 얘를 발견 못 하니까. 이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악성 종양이 되면. 자, 그러면 티그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 티그린은 이 티녹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자,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는 뭐다? 티녹스를 암세포가 분비하느냐 안 분비하느냐 그 차이다. 그죠? 근데 티녹스를 분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성종양이 될 수가 없죠. 양성종양으로 가는 거죠. 양성종양은 티녹스를 분비하지 않고 악성종양은 티녹스를 분비하는 거잖아요. 그 암이 티녹스를 분비하지 못하면 그건 뭐 면역만 올리면 잡을 수 있는 양성종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티녹스를 분비하는데 거기다가 EGCG와 같은 요런 폴리페놀을 투여를 하면은 티녹스의 활성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티녹스 활성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줄죠 이렇게. 그런데 티그린 97을 먹으면 쫙 줄어들어요. 이 티녹스를 분비가 쫙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악성종양이 양성종양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면역만 올리면 치료가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티그린 97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티그린 97은 병원 치료와 함께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나 이런 거와 함께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어. 그런데 병원의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항암제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게 간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간을 망가뜨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상한 건강보조식품 먹고 추가적으로 간에 손상이 올까봐 의사들이 자기네들은 간을 망가뜨리면서 다른 건강보조식품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망가뜨리고 있는데 다른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 추가적으로 또 간이 망가질까봐. 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티그린 97은 항암 효과랑 같이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빠르게 암세포가 감소돼요. 근데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런다고 티그린 97 먹고 있다가 또 끊어. 어. 아, 답답한 노릇이죠. 왜 먹고 있다가 항암제 투여하면서 의사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티그린 97 또 끊어버려. 참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항암 치료하고 함께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암세포 수가 감소되는 걸 보면 이렇게 항암제 단독으로 그 사용했을 때 천천히 이렇게 암세포가 줄어드는데 티그린 97하고 함께 항암제를 병행했을 때 급격하게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암 환자들이 그러면은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는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다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파마넥스 제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암 강의 들으세요. 암 강의.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암에 관련된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저기 뭐야 그 전립선암 이제 그 하는 그 전립선암을 이제 고치는 그런 데서도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는 암 환자에게 매일 티그린 한 캡슐을 하루 세 번, 세 캡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티그린 97은 파마넥스 회사에서 얻을 수가 있다. 전화번호, 그 영업 시간까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티그린 97을 먹어라 암 환자한테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티그린 97의 효과는 뭐냐면 신진대사를 그 증가시켜서 복부 비만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복부 비만을 개선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혈당 엣지 나온 거 있죠? 혈당 엣지. 혈당 엣지가 그 마이 엣지보다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혈당 엣지를 먹잖아요. 그 혈당 엣지 뭐가 추가가 된 게 마이 엣지에다가 어떤 게 더 추가가 된 거냐면은 바나바잎하고요. 그다음에 녹차 추출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바나바잎도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녹차 추출물도 혈당 조절과 이 중성지방을 분해시키고 체지방을 그러니까 복부 비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차 추출물하고 바나바잎이 추가된 게 혈당 엣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그 복부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게 티그린 97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혈관을 정상화시켜서 안면 홍조라든지 모공을 축소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티그린 97이. 그래서 보면은 2009년도에 이제 그 스탠포드 의대에서 하루 2번 티그린 97을 섭취했을 때 12개월 후에 모공이 축소가 되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6개월 후에 피부 정맥류,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홍조 현상이죠. 홍조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홍조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12개월 후에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공 축소되는 거는 표피가 매끄러지고 그런 건 좀 보기가 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홍조는 확실하게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기 뭐야 한번 이렇게 얼었다가 녹으면 거기에 이렇게 빨갛게 홍조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 같은 거를 뭐 얼굴에 염증이 난다든지 여드름이 생겼다든지 그래갖고 병원에서 주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를 자꾸 바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홍조가 생겨요. 혈관이 망가져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티그린 97을 먹으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모공도 이제 축소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매끄럽고 모공 축소되고 이런 이제 홍조도 개선되고 이런 효과가 티그린 97에 또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잇몸 질환에도 티그린 97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티그레나 먹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잇몸에 이제 뭐 잇몸이 흔들린다든지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가탄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티그린 97하고 AP24 치약을 쓰면은요 이게 바로 없어집니다. 응? 여러분들 AP24 치약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AP24 치약은 거기 AP24라는 게 이제 뭐냐면 특허 물질인데 그게 이제 이, 이런 그 치주염이나 치은염의 원인이 되는 프로그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양치하면 프로그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충치도 안 생기고. 그래서 AP24 치약하고 티그린을 같이 먹으면요 치주염이나 치은염 같은 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티그린 97의 이 효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 자궁에 생기는 자궁 내막증이나 근선종에도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화도 억제하지. 항염작용도 해주지. 암도 예방하지. 복부 비만도 감소시켜주지. 안면 홍조나 모공 축소시켜주지. 치주염, 치은염 없어지지. 자궁 내막증이나 근선종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아침 먹고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저녁 먹고 하나 이렇게 하루 3알 먹으면 여자분들은 늙지도 않고 살도 안 찌고 자궁 건강도 좋아지고 잇몸도 튼튼해지고 특히 여자분들은 아기 날 때 이를 악물어 갖고 이가 많이 망가지잖아. 그죠? 암도 예방되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게 티그린 97이에요. 저도 티그린 97은 빠지지 않고 매일 먹습니다. 어떤 반에서? 인스타? 왜? 자, 두 번째는 레이시맥스인데 개인도 갔었어? 이 레이시라는 뜻이 영지버섯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지버섯은 이제 중국의 뭐 봉초강목, 신농분 초경이라든지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나와서 우리 몸의 뭐 허약 체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혈기를 왕성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야생에서만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 재배가 안 됐었죠. 이 사람 근데 이제 1971년도에 일본의 나오이 박사가 인공 배양에 성공하면서 이제 영지버섯을 우리가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연계에는 65종의 건강보조, 그러니까 영지버섯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빨간색깔 영지버섯이 가장 효능이 좋은 거예요. 6종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빨간색 영지버섯이 우리 레이시맥스의 원료가 되는 자기가 겁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눈에 그래서 이제 보이지 붉은색 않는 영지버섯을 마음을 사용을 하고요.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20일에서 200일 동안 완전히 유기농으로 청정 지역에서 배양을 해서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미생물 오염물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이 영지버섯을 생산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 레이시맥스를 만든다. 긍정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계에서 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산에서 캐온 영지버섯이다. 청정 지역에서 캐온 영지버섯이다. 그럼 그게 좋을까? 옛날에는 좋았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와. 그 황사에는 오염물질이 잔뜩 있어. 그 황사가 지리산에는 안 내립니까? 예,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가 지리산에는 안 내려요? 그 지리산 분해 산골 곳곳까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오염물질들이 다 있잖아. 그럼 이런 영지버섯이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한약재를 우리나라 뭐 산골에서 캐오는 한약재가 전부 다 오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사 때문에, 중국 황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한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품화시킨 파마넥스를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영지버섯은 이제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T세포가 이제 암세포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암세포나 또는 병원균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가 이 사이토카인을 잘 분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영지버섯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있다. 그럼 T세포가 이제 이거 진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좀 꼼지꼼지 다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그 T세포란 말이에요. T세포가 이 빨간 물질 막 분비하죠. 요게 이제 사이토카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비하면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잡아 죽이는 거죠. NK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발견하면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터트려서 죽여버리는, 암세포를 터트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NK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레이시맥스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이 T세포는 흉선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흉선은 사춘기 이후에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어릴 때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생산된 T세포를 잘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과로나 수면 부족이 있다든지 영양 결핍이 생긴다든지 독소 축적이 된다든지 하면은 T세포의 면역이 결핍이 되면서 잦은 질병 치료를 하게 되고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T세포 면역이 건강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요. 근데 이 T세포 면역을 올려주는 성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버섯류에 많이 들어가 있다. 버섯류에. 그 버섯류에 들어가 있는 이 T세포 면역을 올리는 그 성분을 갖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반 영지버섯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T세포 면역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이걸 똑같은 함량을 레이시맥스로 먹는다. 그러면 일반 영지버섯을 다려 먹는 이 다른 회사 영지버섯 제품보다 4배 이상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걸 2배로 먹으면은 8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3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3배 먹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 2배까지 먹는 게 좋은 거예요. 3배 먹는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대 2배까지 먹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영지버섯은 이제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서 LDL,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지하는 안지오텐신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이라든지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도 있고요. 특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알러지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능도 이 영지버섯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영지버섯의 활성 성분은 다당체, 폴리사카로이드라는 건데, 요게 이제 세포에 당사슬을 복구시키는 건데, 이제 당사슬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테니스공 있죠? 털공 같은 거, 테니스공. 아주 짧은 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얘가 이제 다당체라 해갖고 단백질하고 당하고 이제 다당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포가 바깥에다가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어저께부터 이제 그저께 월요일부터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민생지원금 15만 원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번에 15만 원 나오고 다음에 또 신청하면 10만 원 또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 25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 7월 21일부터 월요일부터 신청을 했잖아요. 2차 신청은 언제냐면 9월 22일이야. 잊지 마시고 신청해서 꼭 챙기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 갖고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잖아. 동네 나가서 음식을 이제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달 시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배달하는 거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배달 음식도 민생지원금으로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어. 그 앱 중에서 배달 앱 중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배달 앱이 있어요. 어. 땡겨요라고 있어요. 땡겨요. 알아요? 땡겨요? 아세요? 여러분? 지자체에서 하는 땡겨요. 이 앱 이름이 땡겨요야. 땡겨요. 뭐, 음식이 땡겨요. 입맛이 땡겨요 할 때 그 땡겨요. 땡겨요라는 앱인데 그 앱은 지자체에서 하는 배달 앱이기 때문에 땡겨요라는 앱을 깔고 주문하면은 민생지원금을 이용해서 여기 배달할 수가 있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콘센트 있어. 이거 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밖에다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연락하려면 어떻게 돼? 이 안테나가 이제 있어야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선으로 연락하려면. 안테나 역할 해주는 거다. 이게 없으면은 세포가 굶어 죽는 거야. 밖에다가 음식 배달을 시킬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야. 힘들까봐 많이. 그다음에 이제 암이 생겼다, 안에. 그럼 나 암에 걸렸어 하고 밖에다 알려줘야 T세포가 와서 너 암에 걸렸어? 그리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죽이는데 얘가 암에 걸려도 밖으로 연락할 수가 없으면 이 암세포가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슬을 복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다당체다라는 거고요. 그 트리토르펜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T세포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핵산,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가 있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3대 필수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지방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지버섯을 먹으면 이런 이제 효능이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핵심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식세스 프로세스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영지버섯을 이제 먹는다. 그럼 요 영지버섯,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버섯, 요게 이제 자실체인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잘라서 이제 끓여 먹으면은 우리가 이 자실체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포자가 있어요. 씨앗. 그러니까 이 포자는 이 자실체보다 또 훨씬 더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굉장히 딱딱해갖고 끓여도 이 포자 안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자 안에 있는 영양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파마넥스에서 세계 최초로 이 포자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포자를 파괴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약효 성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공법을 이제 개발해서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영지버섯 제품보다 효과가 4배, 8배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CSS 프로세스로 만든다 그랬죠. 자, 영지버섯을 선정을 해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 후에 유효 성분을 이제 농축을 하죠. 우리는요. 유효 성분이 뭐예요? 트리토르펜, 그 다음에 이제 폴리사카로이드, 그 다음에 남는 비유효 성분을 제거하고 지방산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비유효 성분을 다 제거하는 요 3단계 공법을 거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만 남겨놓고 다 제거시켜 버린다. 이렇게 이제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서 포자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포자 안에 있는 유효 성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키는 이런 이제 그 공법으로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레시맥스라는 이 제품에는 약 13.5%의 다당체를 함유를 하고 약 6%의 트립토르펜이 함유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필요한 성분은 다 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방산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제품을 표준화시켰다. 그래서 요 레시맥스 한 병을 먹으면 영지버섯 600g을 먹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능이 있다.
요 내시맥스 한 병이 영지버섯 600g과 같은 먹은 거와 같은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실제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면역도 올라가고 간 기능도 개선되고 혈압이나 혈당 조절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제품화가 돼서 나온 게 바로 레이시맥스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레이시맥스하고 티그린에 대한 이제 강의 설명은 다 끝났고요. 혹시 알러지도 좋네요. 그래서 강의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제가 음소거를 풀어놨으니까 마이크를 켜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어? 가사수 쉴 동안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질문이 없네요. 네, 오늘 뭐야? 질문이 질문 있어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 마지막 강의 또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강의 있으니까 내일도 또 많이 포스터 보시고 강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